안녕하세요. 절대갑질 예명콩 PD 한PD입니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서울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완성하려면 필요했던 게 교통망이었죠. 자, 그 교통망의 마지막 그 활용 정점이라고 할까? 자, 그게 바로 GTX였어요. 그죠? 서울 수도권으로 5천만의 인구 중에 51%를 다 불러 모았어. 그죠? 자, 외곽으로 다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출퇴근하는 데는 서울 있죠, 서울 또는 판교 또는 뭐 분당, 그죠?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서울을 갔다 왔는데, 이제 서울 뭐 평택을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평택은 뭐 그렇다 치고 평택은 수도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산 정도부터 수도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산에 오산의 인구의 반은 서울로 다니겠죠. 그죠? 반은 뭐 그 주변에 다닐 거고, 동탄의 인구의 반은 어디로 다니겠어요? 반은 서울로 다니겠죠. 그죠? 뭐 강남으로 다니겠죠. 그죠? 뭐 강북은 너무 멀고. 자,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어디에 용인이죠? 자, 용인은 어디로 다니겠어요? 아마 60%, 70%는 서울로 다닐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분당의 또 반은 서울로 다니겠죠? 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울을 위해서 배드타운을 만든 거예요. 경기도를. 그죠? 수많은 배드타운을 만든 거예요. 자, 그게 어디까지 확장됐어요? 그죠? 시흥까지 확장됐고, 그 다음에 남양주까지 확장됐고, 그냥 외곽으로 쫙 둘러서 외곽도로 안에 거대한 배드타운 벨트를 만들었죠. 근데 그들이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는데, 그죠? 그들이 또 표를 다 가지고 있고, 요구하는 게 있겠죠. 교통을 편하게 해달라. 그죠? 출퇴근을 편하게 해달라. 그래서 만들어준 게 GTX예요. 그죠? 이 GTX는 그렇게 해서 나왔고, 그리고 GTX가 언제 개통이 돼 있어요. 그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서 개통이 됐어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서 개통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서 개통이 됐겠어요? 그때 경기도의 표가 그 여야의 승패를 가르는 표였어요.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수석까지만 개통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일정에 맞춰 자기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맞춘 일정 때문에 지금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서울에서 이번 주에 이제 세종을 갔다 왔는데, 세종에서 서울을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세종을 다시 돌아올 때 보니까 버스로, 물론 이제 한 번도 안 쓰고 달린 버스겠죠? 동탄까지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그러면 동탄에서 서울까지 막히지 않고 가면 40분이면 반포 고속터미널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교통버스가 한 40분 걸린다고 하면 반포까지 여러분들 GTX 타겠어요? 광역버스 타겠어요? 내가 GTX를 타려면 동탄역까지 가야 돼. 그죠? 그 시간이면 또 30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집 앞에 광역버스가 있어. 그죠? 여기서 GTX 수요에 미스매칭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미스매칭이 일어났다. 그래서 요즘 말은 안 나오는데, 요즘은 좀 덜 나오는데, 이 GTX의 이용률이 생각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현재는 당연히 떨어지고, 수소에서 삼성역까지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다 개통이 돼도 별로 물론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겠지만, 사업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런 얘기예요. 뭐 그 얘기는 좀 앞서간 얘기니까, 현재 벌어지는 얘기를 보면 지금 매년 1,000억대의 손실 보상금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약속대로 삼성역 개통을 안 해줬거든. 이 운행사에게 언제까지 삼성역 개통을 하겠다라는 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계약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역 개통이 안 됐고, 정부는 지난번 선거 때 급히 또 개통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역 개통이 안 되니까 그 손실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처에서 그 보상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1,000억이 넘을 수 있다는 거야. 이 국회 예산정책처예요. 이건 뭐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내놓은 게 1000억이고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다 계상됐다. 과다에 한 600억 정도다. 600억이라고 해도 5년이면 3000억이고, 그죠? 이 예산처대로 전망이 나온 이 손실 보상을 하면 5천억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국가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들 이 선거에 유리하게끔 뭐 그냥 스케줄을 잡고 추진하는 거야. 뭐 세금이 얼마나 가건 말건 완전히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이에요. 자, 보세요. 정부가 GTX-A 삼성역 개통 지원으로 민자 사업자, 그러니까 지금 운행을 하는 업체가 민자 사업자예요. SG라고. 그 업체에게 지급해야 될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이 나올 것 같다.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국토부는 자기들이 실수한 거를 뭐 조금 축소해서 이야기하겠죠. 누구 말이 맞겠어요, 그죠? 자, 국회 예산처가 예산정책처죠. 뭐 이건 뭐 완전 처는 정부 기관이에요. 지난 28일 발간한 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그러니까 예산안이 뭐 기재부에서 뭐 올라왔겠죠. 그럼 뭐 그걸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손실보상금이 과소 편성됐다고 밝혔다는 거야. 그 자료를 이제 국감에서 밝힌 거죠. 그죠? 국감에서 밝힌 거예요. 자, GTX-A 민자 사업자인 SG레일에게 지급해야 되는 내년도 손실보상금이 1185억.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용은 안 하고 적자는 나고 그 적자를 다 메꾸라는 거예요, 정부가. 자, 이는 GTX-A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을 때의 운영이익, 추정치에서 삼성역을 뺀 나머지 구간을 분리 개통했을 때의 운영이익을 뺀 금액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다. 좀 복잡하죠. 뭐 이건 모르셔도 돼요. 자, 계산 방식은 SG레일이 맺은 실시 협약 규정에 따른 거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으니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손실 금액을. 뭐 여러분들 이건 알 필요 없고 손실보상금이 나오면 그걸 줘야 된다. 그죠? 이제 이 1185억의 손실이 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가 내년에 예산안에 편성한 손실보상금은 164억이래. 구라친 거죠. 그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이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자, 이는 계획상 지급해야 될 손실보상금의 14%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자,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자 구간인 운정역, 파주 운정이죠.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이 올해 12월에 개통한다고 그래요. 그럼 올해부터 이제 손실보상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파주 운정 구간이 파주에서 서울역 구간이 완성되면 삼성역도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손실보상금을 내놓으란 얘기예요.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매년 지급해야 된다. 자, 이게 내용이에요. 그죠? 이게 내용이야. 그죠? 자, 지난 3월에 수소 동탄 구간이 이 개통을 해서 운행을 시작했고 운정 중앙역 서울역 구간은 올해 12월. 자, 올해 12월부터 이제 손실 보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GTX-A 노선의 그 삼성역 구간이 개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뭐 GTX 타는 사람이 파주에서 광화문 가는 사람이 GTX 탈 필요 없거든요. 그죠? 탈 필요 없어요. 광역버스 타도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파주에서 삼성역 가는 사람들은 광역버스 타려면 멀죠. 그런데 삼성역이 개통이 안 되면 파주 운정에서 출발하는 노선도 별 볼 없다. 그죠? 사업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죠. 자, 문제는 이 삼성역이 언제 개통하느냐가 문제인데 언제 완공될지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자, 이 계획을 보니까 원래는 2016년도에 서울시 요청에 따라 삼성역을 영동대로 개발과 연계 개통하기로 하면서 완공 목표가 21년도로 잡혔다가
이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또 지연됐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역 개통이 2028년으로 미뤄졌다는 거예요. 2028년 앞으로 뭐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기약할 수 없다. 이것도 기약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30년 잡으면 1000억씩 계산하면 한 6천억 정도가 나가는 거죠. 6천억 정도가 손실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산 정책처가 정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나 25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앞으로 3년 동안에 25, 26, 27 동안 한 4천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나온다. 28년도에 삼성역이 개통할 때 이게 근데 그것도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이제 국토부가 반론을 폈죠. 예산 정책처의 추정치가 실제보다 과장됐다. 재정구간과 민자구간 분리 운영에 따른 추정 순이익을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뭐 추정 순이익을 예상하기 어렵다라니까 이건 과대 계산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는 무슨 안을 가지고 있냐면 26년에는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니까 이제 역사는 다 못 만들더라도 이 레일만 만들어서 무정차 통과하는 방식으로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을 연결한다.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삼성역에서 사람들이 내려야 되는데 뭐 거기서 안 내린다면 별로 의미는 없죠. 그러나 이제 노선은 이제 뭐 동탄까지 연결되니까 뭐 그렇게 하면 좀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뭐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27년 삼성역의 기존 2호선 출입구를 활용한 분리개통 뭐 또 이런 이제 편법을 써서 수요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핑계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 손실 보상액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게 말같이 되겠어요. 그죠? 삼성역 개통 이후 실제 운영 감소분을 다시 산정해 부족한 금액을 사후 정산한다. 뭐 사후 정산. 자, 현재 정부가 예상하는 손실보상은 그래서 한 600에서 700억이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예상하는 금액도 600억, 뭐 이건 이자는 안 내나요? 그죠? 뭐 이자는 안 내나? 그죠? 그러니까 국회 예산처에서 계산한 건 1000억이고 뭐 예산처라고 뭐 과다 계산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는 계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예산 정책처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실보상액을 감액 지급한다. 자, 이건 법정 분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예산처에서 얘기하는 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라. 그렇게 공고를 한 거예요. 일종의 이제 분석을 해서 권고를 한 거예요. 그죠?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정부가 어떻게 이런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과연 GTX라는 게 사업성이 있냐? 이게 왜 개통을 시켜놓고 보니까 딜레마가 쌓이는 거야. 여러분들 이 문제가 뭐냐면 GTX 노선을 다 완성했어. 삼성역까지도 완성했어. 그런데 뭐 싸지는 않잖아요. 버스 요금에 뭐 거의 2배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비용이 비싸다. 그러면 좀 한 15분 이상 더 가다. 예를 들어 30분 걸리는 거 뭐 한 40분, 45분, 50분까지 걸려도 버스를 탈 수 있다라는 거야. 광역버스를. 그럼 GTX를 이용 안 하겠죠. 그리고 G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역세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또 GTX를 이용하지 않아. 예를 들어 동탄역에 있는 사람만 이용하고 저 호수공원에 있는 사람들, 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GTX의 이용률이 확 떨어질 수 있다. 자, 이게 GTX의 딜레마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B, C 노선은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겠어. 그죠? A 노선도 지금 이 불확실한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A 노선의 어떤 그 사업성을 보고 나머지 노선도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GTX가 사업성이 있으려면 결국은 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그건 이제 그걸 타고 예를 들어 출퇴근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관광으로 오든 일이 있어서 오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걸 이용을 해야 GTX가 그나마 사업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성이 있으려면 결국은 노선을 더 길게 확장해야 되나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더 확장하면 뭐가 돼요? KTX, 뭐 SRT 뭐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별 의미가 없고, 이 GTX라는 게 굉장히 큰 이 사업성 자체에 의문을 생기게 되는 그런 이런 분석 보고서 나왔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